안녕하세요. 당모각계입니다. 여러분은 태국의 나콘시 탐마랴주를 아시는지요? 이것은 태국의 푸켓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많은 전설과 괴담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콘시 탑한마랴스에 위치하고 있는 W대학교 8대 괴담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 제1학습동 폐쇄 전설. M대학교는 나콘시 탐마랴 주 타사라 지역에 위치하고 캠퍼스 규모가 약 3,600헥타르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이 M대학 캠퍼스는 태국에서 가장 넓은 부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주변에 숲과 논이 많아서 밤에는 진짜 분위기가 무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캠퍼스의 한쪽 구석에 숲을 헤치고 나가야 보이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 팻말도 조명도 없는 그곳이 바로 제1학습동이다. 건물 외벽은 곰팡이로 뒤덮였고 개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어딘가 알 수 없는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한때 이 건물은 학교의 자랑이었다. 최신식 강의실과 첨단 시설을 갖춘 배움의 요람이라니 당연히 자랑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픈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첫 번째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었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프로젝터가 멋대로 꺼졌다. 관리팀이 수십 번 수리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수업 중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고 모든 환풍기가 동시에 거꾸로 돌아가 교실 안이 소름 돋을 만큼 차가워졌다. 학생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화장실에서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돌릴 때마다 어디선가 낮은 흐느낌 소리가 섞여 들렸다. 밤이면 빈 복도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리고 텅 빈 강의실에서는 돌려줘, 낮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그런 현상들을 애써 외면해가며 개강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 신입생이 과제를 하려고 야간에 제1학습동에 들어갔다. 그 학생은 이튿날 새벽 뭔가에 놀란 듯 손을 공중에 휘저으며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건물 밖에 나와 쓰러진 채 몸을 떨면서 말하길, 칠흑 같은 어둠 속 강의실에 허리가 꺾인 노파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으로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파는 이 땅은 내 것이다.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고 한다. 학생은 그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중에 확인하니 그의 방에는 이상하게도 손톱으로 벽을 긁은 듯한 흔적과 나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학교 측은 급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원래 이 부지는 한 노파의 땅이었다. 노파는 내 조상의 땅을 뺏어갈 수 없다고 버텼지만 학교는 강제 수용을 강행했다. 노파는 쫓겨난 후 병으로 죽기 전 저주를 남겼다고 한다. 이 땅을 쓰는 자 모두 재앙을 맞을 것이다. 그 이후 제1학습동에서는 교수 한 명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고 건물 내 전기 설비가 원인 불명의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지붕 위에서는 무너진 콘크리트 틈새에서 사람 손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제1학습동을 공식 폐쇄했다. 현재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호기심 많은 학생 몇몇은 여전히 몰래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간혹 당신이 밤늦게 캠퍼스 주변을 걷다 보면 숲을 넘어 어둠 속 깨진 창문 사이로 허리가 굽은 검은 눈의 노파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2편 유령 커브. 캠퍼스 동쪽 끝. 짙은 나무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도로. 거기는 모두가 입을 모아 유령 커브라 부르는 것이다. 낮에도 으스스하지만 밤이 되면 이 도로는 아예 숨죽인 듯한 정적에 휩싸인다. 그 커브에서는 유독 오토바이 사고가 잦았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몇 해 전 시험 축하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던 두 남학생이 겪은 사고였다. 술 기운에 들뜬 두 학생은 오토바이를 타고 캠퍼스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커브를 돌던 순간 오토바이는 나무를 들이받고 두 사람은 그대로 튕겨져 나가 목이 꺾인 채 즉사했다. 이후 그 커브는 죽음의 커브라 불렸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이 커브를 지나는 오토바이들마다 이유 없이 엔진이 꺼지거나 연료가 순식간에 바닥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괴이한 사고가 이어졌다. 자전거를 탄 학생은 체인이 갑자기 끊어지며 길바닥에 처박히기도 했다. 운 좋게 사고를 피한 학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커브를 돌기 직전 누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2시 교수 한 명이 차를 몰고 그 커브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로. 그 순간 앞에서 갑자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났다. 번호판도 없다. 후미등도 없다. 운전자는 헬멧도 없이 흐트러진 긴 머리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었다. 교수는 순간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백미러로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방금까지 분명히 눈앞을 가로지르던 오토바이는 온데간데 없이 텅 빈 도로만 남아 있었다. 학교 경비원들 사이에도 이런 전설이 전해진다. 새벽에 순찰을 돌다 커브 근처에서 혼자 웃으며 노래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음성은 가깝게 들리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한 경비원은 용기를 내어 소리를 따라갔지만 커브 도로 위에 피범벅이 된 오토바이 헬멧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 헬멧은 과거 사고로 사망한 학생 중 한 명이 쓰던 모델과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밤 11시 이후 그 커브를 지나야 할 일이 생기면 학생들은 꼭 이렇게 중얼거린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만약 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뒤에서 기묘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체인을 끌어당기는 차가운 손길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편 외국인 노동자의 유령. M대학교 도서관 앞.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건물은 미디어 센터이다. 지금은 반짝이는 유리창과 깔끔한 복도, 그리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이 건물은 많은 학생들이 오간다. 하지만 이곳의 벽 너머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비극의 흔적이 남아있다. 몇 년 전이었다. 도서관과 미디어 센터를 짓기 위해 수십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됐다. 그중 대부분은 미얀마 출신이었다. 낯선 나라에서 거기다 태국어가 서툴러서 태국인들과 친해지기도 힘들었던 그 미얀마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타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었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런 비로 인해 공사장 바닥이 미끄러져 있던 때였다. 한 미얀마 청년이 4층 높이의 발코니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했다. 그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폭하는 소리와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태국 공사 책임자들은 이 추락 사건을 조용히 덮기로 했다. 시신은 곧바로 본국인 미얀마로 보내졌고 공사는 아무 일 없던 듯 계속됐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 도서관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특히 자정을 지나게 되면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M대학교의 책을 정리하던 사서들은 자정이 지난 이후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텅 빈 서가 사이를 누비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가 하면 누군가 천천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쿵쿵거리며 누군가가 걷는 듯한 발소리도 들렸다. 지금 이 시간에 지붕에서 소리가 나다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도 아닌데. 이에 궁금해진 한 사서가 밤늦게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건물 외벽을 따라 빛을 비췄다. 그 순간 지붕 모서리 위에 검은 실루엣 하나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흐릿한 외곽선, 마치 축 늘어진 작업복 같은 모습,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사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그날 이후 대학에서는 절대 자정 이후 도서관에 남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생겼다. 학생들 사이에도 금기가 생겼다. 그것은 밤 12시 이후엔 도서관 지붕을 올려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왜였을까? 어느 날 그 경고를 무시한 학생 한 명은 도서관 3층에서 혼자 공부하던 중 느낌이 이상해 창밖을 올려다봤다. 그러자 지붕 위에 허리를 굽히고 선 젖은 작업복 차림에 사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이후 그 학생은 학교를 휴학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낮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 캠퍼스도 어둠이 깔리면 그 추락한 노동자의 억울한 그림자가 여전히 도서관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고 한다. 혹시 당신이 한밤중에 M대학교의 도서관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절대로 지붕 위를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그곳에는 다리를 절며 당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4편 기숙사 전설. W대학교의 기숙사는 캠퍼스 가장자리에 쓸쓸히 서 있다. 낮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그것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변한다. 특히 방학 기간처럼 학생이 거의 없는 시기에는 아무리 복도를 걸어도 누구 하나 마주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2년 전 여름방학, 한 남학생이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게 되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숙사 건물에는 겨우 3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밤 11시쯤 학생은 방 안에서 과제를 하다가 희미하게 뭔가를 들었다. 톡, 톡, 톡. 마치 대리석 구슬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랄까. 규칙적으로 어딘가에서 울려 퍼졌다. 이 대학생은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톡, 톡, 톡. 이제는 바로 문 앞이었다. 학생은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밑 방 문턱 위에 회색빛 작은 구슬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날 밤 학생은 잠을 청하며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야이어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남부 타이어 또는 라콘시 탐마라 타이어라 불리는 야의어는 태국의 말레이 반도 남부에서 사용되는 태국어의 방언이다. 언뜻 들으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귀를 막아도 그 말소리는 머릿속에까지 울렸다. 며칠 후 또 다른 학생이 기이한 현상을 겪는다. 그는 방에 혼자 있다가 목이 말라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책상 앞에 흰옷을 입은 긴 머리 여성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녀는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드는 순간 드러난 건 눈이 없는 새하얀 얼굴이었다. 비명을 지른 학생은 문을 쾅 닫고 방을 나서 도망을 쳤다. 그러나 복도 어디선가 찰박찰박 맨발로 바닥을 끌며 걷는 소리가 따라왔다. 이후 방학 기간이 되면 기숙사 관리인은 학생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게 되었다. 첫째, 야간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말 것. 둘째,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말 것.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셋째, 밤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 것. 이 세 가지였다. 실제로 방학 기간에 홀로 남은 학생 중 몇 명은 거울 속에서 자신 뒤에 서 있는 창백한 여성의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그 W대학의 기숙사는 방학 중 텅 빈 복도를 걷다 보면 귀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웅얼거리는 소리 혹은 문득 스쳐가는 차가운 손끝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손끝은 아직도 이곳에 머물고 있는 누군가의 부르짖음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오늘 W대학교의 8가지 괴담 중에 4가지를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은 나머지 W대학교의 4가지 괴담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